민주당 뭐 겉으로는 다 무죄 아니면 뭐 아무리 많아도 벌금 80만 원 선거는 나갈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1심에서 저렇게 유죄나왔으면 대선 출마 꿈도 못 꿨을 텐데 이런저런 민주당 내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어제 전현희 의원이 자체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3월 달쯤엔 선고하겠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피력하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대권에 나서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화두일 수 있어요. 뭐 유무죄보다는 1심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나왔다면 강재래 변호사님. 네. 일단 633은 깨진 지 오래고 법정 기한, 대략 권고 시한이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6월 26일까지다. 네. 라고 봤을 때. 근데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5월 안은 선고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법원이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기소된 것은 22년 9월이었어요. 그런데 24년 11월이 되어서야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항소심도 원래 633 원칙에 따르면은 2월 15일에 나왔어야 됐는데 3월 26일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 633 원칙을 지키라라고 전국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3월 26일에 선고가 나면은 일주일 안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일주일 뒤에 그러면은 대법원에서는 이제 나중에 소송 서류 접수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았었죠. 그때 이사불명, 패문부재 이런 형태로 서류를 하도 안 받으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편을 통해서 민주당 당대표실에다 직접 갖다 줬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소송 기록을 받는 데에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있고 예. 받고 나서 또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쯤 돼야 대법원이 이제 심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고이유서가 접수가 된 이후에는 대법원에서 속도만 빠르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한 5월 안에, 그러니까 4월 말 정도에 접수와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까지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그걸 받지만 않지 않는다면 5월 안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재래 변호사 이재명 말씀은 대표 측에서 지금 최대한으로 끌어도 4월 말 정도 안에는 본인이 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판 자체가 대법원이 판단하기 만약에 항소심까지 유죄라면 어렵지가 않다는 판단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심은 항소심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의 뭐 법률적인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한 사건들을 대법원은 워낙 많이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예. 속도를 낸다면 한 달 정도면 심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무렵에 대선의 그 날짜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하면은 대법원에서 스스로 어떤 우리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서 더 뭐 대국민 성명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사건을 먼저 판단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아까 저희가 앞선 주제에서 만나봤지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80만 원에 대한 정확한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아무리 많아도. 또 하나 오늘 큰 흐름이 뭐냐면 이 부분을 특히 다른 누구도 아닌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어요. 대선에서 국민 선택을 받는다면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사실상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게 다 무시가 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치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법이라는 게 만인의 평등하고 특히 권력 있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재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 헌법이라든지 여기에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시적인 그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 직접 대통령이 뭐 진행된 재판에 대해 사면도 할 수 있고 셀프 사면도 하니까 예. 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몇 해 전이죠.
당시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도 홍준표 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심에 무죄됐을 때 그때 민주당은 이거 재판 계속 진행된다라고 그것이 본인들의 알아본 헌법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이게 아니다. 대통령 뽑히면 다 무시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선거에 뽑혔기 때문에 그냥 재판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재판받고 이런 것이 그다음 형을 받고 이런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그러면 아무리 국민의 뜻이라도 더군다나 국민들이 선택하기 전에 저는 법원이 과연 이 사람을 뽑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법원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3월 26일이 됐으면 뭐 대략 예상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금 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유무죄 판단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2심 선고에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상고주의 절차. 뭐 아까 강재래 변호사는 여기서 시간을 좀 끌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건 뭐 일단 변수로 아니라고 봐더라도 5월 중에 대선이고 근데 6월 26일까지는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죄로 맞물리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경선에도 만약에 유죄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유죄가 확정까지 된다면요. 그러니까 대법원 단계까지 가서 마침표가 찍힌다면 당연히 이 당내 경선에서도 경쟁 주자가 있다면 그것을 항소심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항소심은 계속 중이고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마 예.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당연히 검찰이 상고를 할 거고요.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또 이 집행유예형이 나오면 이 대표가 또 상고를 할 거기 때문에 대법원은 아마 거의 상수화돼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 기간은 좀 지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예.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633 원칙이 뭐 강행 규정으로는 돼 있다고 합니다만 이게 실무상 그렇게 전혀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이제 법률심 단계에 가면 이미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법률심이라서 그냥 손을 떠났거든요. 제정할 필요도 없는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선 다만 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성격과 관련해선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결론 자체에 대해서 정말 이미 이 부분 또한 상수화돼 버렸다. 이재명이랑 정치인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환경상 이렇게 좀 평가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셨는데 잠깐요. 8년 전 사례가 하나 있어요. 201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시장의 이른바 성완종 재판.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민주당의 비판. 이게 소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환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지만 문제가 있는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당선될 가능성이 약하지만 설령 당선되더라도 세계적으로 이게 국가적 위신이 쓰지 않지 않겠어요. 그때 송영길 전 대표는 홍준표 시장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뭐냐? 강재래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세계적으로 국가적 위신이 서지 않지 않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외에는 뚜렷한 대권 주자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조차도 굉장히 좀 작아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당시 그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등록을 할 당시에 대선 3개월 전에는 이미 무죄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 항소심이었고요.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원에서 이 항소심의 무죄가 다시 뒤집힐 것이다. 대법원 가면은 다시 유죄 나올 것이 뻔한데 지금 이렇게 후보로 나오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이 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나라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민주당
민주당은 본인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지금은 공직선거법 사건으로서 뭐 대법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줄직 다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그 최진봉 교수님, 지금 뭐 거의 친명의 대표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는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재판 걸린 상태에서 출마하면 사람들이 뽑아주겠나. 이재명 대표, 당시 2017년에 뭐라 그랬냐면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말하냐. 대표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이 얘기를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하면 유시민 작가가 8년 뒤에 재판 걸린 상태에서 출마하면 사람들이 뽑아주겠냐. 이건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두 분,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이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어떤 그 재판 이 부분이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 나오는 패널 분들은 다 이재명 대표 공격하잖아요. 다 사퇴하라 그러고 오늘도 뭐 그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 측이나 그 당시에 뭐 무슨 당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자유한국당이요. 어쨌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건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제대로 된 재판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주장을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양측이 다 어떤 시각의 차이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저런 말을 왜 그때 그랬는데 지금 이랬다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옹호했던 분들이 지금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양 당이 다 본인들의 관점에서 어떤 그 재판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를 권한다고 했는데 뭐 어쨌든 말 빚이라는 게 있고 분별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공수가 바뀌었더라도 당시엔 저를 공격했는데 본인 얘기 되면 마치 뭐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건 뭐 막아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정치권 공방. 재판이 5월 중에 안 나오더라도 뭐 충분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 않은 이재명 대표 측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